자, 우리 2024년도 고1 6월 모의고사의 법의 효력에 관한 사회지문입니다. 자, 일단 1문단 한번 보니까 뭐에 대해서 나타나냐? 법의 효력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한대. 뭐하고 뭐냐? 타당성이랑 그리고 실효성. 됐죠? 자, 우리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라는 말 많이 들어봤잖아. 그럼 타당이라는 것은 뭐냐면 법이 구속력을 갖게 만드는 뭐냐? 자격을 갖고 있어야 돼. 그치? 자, 근데 이게 뭘 통해서 확보가 되는 거냐? 보니까 뭔가 국민하고 법이 추구하는 뭐가 똑같아야 돼? 이 정의가 똑같아야 돼. 됐죠? 그리고 그 다음 어때? 적법한 절차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확보되는 게 바로 뭐다? 타당성이 된다.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끊어줘. 자, 그럼 봐봐. 타당성하고 실효성 따로 설명했잖아. 그럼 당연히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얘하고 개념 구분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럼 실효성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게 봐봐. 실제로 효과가 있어야 돼. 지켜야지 의미가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 실효성이 있기 위해선 거기에 나와 있죠? 뭔가 이행하게끔 하는, 법을 이행하게끔 하는 실질적 힘이 필요한 거야. 그게 바로 뭐다? 실효성이 되는 거.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잖아. 지켜야 되는 건 알아. 그지? 그리고 그게 되게 정의롭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그거를 지키게끔 강제하기 위한 힘이 필요해. 그게 바로 실효성인 거야. 됐죠? 자, 그래서 1문단 맨 뒤에 보니까 기억, 이런 타당성과 실효성을 모두 갖추어야 당연하죠. 두 가지가 모두 있어야 법의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1문단 뒤에 뭐 나와? 열거되는 거 있죠? 효력 갖춘 법이 미치는 범위가 뭐야? 시간, 사람, 장소로 구분할 수 있대. 그럼 앞으로 요 세 가지가 나타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두 번째 문단 뭐가 있습니까? 법의 시간적 효력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죠. 그죠? 자, 그럼 봐. 이 효력이라는 것은 법에 붙이기 별도로 규정된 시행일부터 발생해. 그럼 효력의 지금 어때? 발생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보니까 발생이 지금 어떤 거냐면 시행일부터 발생을 하는 거야. 그지? 자, 그리고 만약 시행일을 규정하지 않았어. 그지? 그럼 만약에 시행일이 여기 저기 선생님이 이렇게 쓸게요. 시행일이 미규정이 돼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면 돼. 그지? 그리고 공포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죠? 공개적으로 지금 반포하는 거, 선언하는 거야. 그래서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하게 되면 법이 지금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인 거야.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 규정된 폐지일이 지나거나 폐지일 이전에 법 자체가 폐지가 되잖아. 그러면 어때? 법의 효력은 소멸되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폐지일이 규정이 안 됐어. 그리고 국법의 내용하고 상충되는 신법이 시행이 되는 거야. 그럼 그래도 결국 어때? 국법의 효력은 소멸한다. 그럼 이거구나. 시간적 효력이 발생하는 거랑 그리고 그 다음 어때? 효력 소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국법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에 대한 얘기도 나타나죠. 그럼 그게 바로 어떤 거냐? 뭐가 지나거나 폐지일이 지나거나 그리고 그 다음 어때? 폐지일 전에 법 자체가 지금 폐지가 되거나 됐죠? 그리고 만약에 폐지일이 규정이 안 됐을 땐 어때? 신법이 시행이 되면 그러면 결국 어때? 국법의 효력은 소멸되게 된다. 됐죠? 그래서 선생님이 봐봐. 요 시간 부분 보는 거를 되게 자세하게 본 이유가 뭐냐면 법에서 시간과 관련해서 이 효력과 관련해서 시험에 잘 나온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시행일부터 신법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시행일이 규정이 안 됐어. 그러면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하면 어때? 그게 효력이 발생해. 그럼 옛날 법 있잖아. 국법. 그럼 걔는 효력이 소멸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폐지일이 지나거나 그리고 법이 폐지가 되거나 아니면 신법이 시행이 되면 어때? 옛날 법의 효력은 사라지게 되는 거야. 됐지?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럼 법의 효력은 있잖아. 시행 후에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이 돼. 그럼 시행 이전에 발생한 건 적용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뒤에 보면 소급에 대해서 나오잖아. 이 단어도 지금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 잘 봐요. 소급이라는 게 나와. 알겠지? 그래서 우리 소자가 무슨 소자냐면 거스르다란 뜻인 거야.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서 급,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거든. 그치? 근데 지금 보니까 어때? 뭔가 이전에서는 지금 어때? 적용이 안 돼. 그래서 칠판 봐. 선생님이 두 가지로 알려줄 거야. 불소급, 소급이 안 된다. 그리고 그 다음 어때요? 소급, 영향을 미친다. 거슬러 올라가서 적용을 하는 걸 소급이라 그래. 됐죠? 그럼 당연히 뭐에 발생한 거? 시행 이전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되는 거야. 그치? 왜냐면 이미 지금 어때? 소급해서 적용하면 이미 신행 전에 적법한 권리 취득한 걸 침해해서 혼란을 일으킬 수 있잖아. 됐지? 근데 그러나 항상 생각해. 봐봐. 얘가 원칙이거든. 법이라는 것은 뭐가 많이 나오냐면 예외가 많이 나와. 그지? 그래서 소급을 할 때가 있어. 그게 어떤 거냐면 뭔가 신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 국법의 시간적 효력이 남아있는 경우. 아, 이런 예외가 또 시험에 출제가 잘 돼요. 알겠죠? 그래서 국법의 시효가 남아있는 경우에 어때? 소급할 수 있다는 거. 알겠지? 됐지?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어때? 두 번째 문단, 시간적 효력이 끝났죠?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3문단입니다. 3문단은 바로 뭐냐? 법의 인적 효력에 대해서 나타나죠. 그래서 그 인적 효력에 뭐가 나타나냐?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할 것인가 문제래. 그래서 두 가지라는 거야. 뭐하고 뭐냐? 속인주의와 그리고 속지주의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자, 우리 잘 봐요. 속인주의라고 했을 때 속자가 바로 무슨 속자냐? 얘가 바로 무리 속자야. 그래서 얘는 어떤 거냐면 이는 사람인 거잖아. 됐죠? 그래서 얘는 어떤 거냐?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뭐가 기준이 된다는 거냐? 사람, 즉 국적이 기준이 된다는 게 바로 속인주의고, 그리고 역시 속지, 이것도 어때요? 무리 속자에다가 지는 바로 뭐냐? 땅지자야. 그럼 땅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장소가 기준이 된다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 얘가 바로 속지주의인 거야. 알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봐봐. 여기 국적도 적용이 돼. 그래서 속인주의라는 것은 어떤 거냐? 애가 태어나요. 그러면 태어난 장소하고 상관없이 뭘 따라가는 거야? 부모 국적을 따라가. 그게 바로 속인주의인 거야. 그리고 태어나. 근데 부모 국적하고 상관없이 태어난 장소가 어디냐? 라고 하는 기준이 바로 뭐야? 속지주의가 되는 거.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법 적용, 이 국적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 거야. 알겠지? 그치? 그래서 무슨 사건이 벌어졌다. 그죠? 그래서 뒤에 나오지. 예를 들어서 뭔가 되게 큰 형사사건이야. 알겠지? 그지? 그럼 이 사건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 살인죄. 그지? 그럼 그런 상황에서도 어떤 거냐면 그 사람이 다른 나라에서 그 문제를 일으켰어. 그죠? 근데 그 나라의 어떤 거야? 법 적용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국적 나라의 법 적용을 받아. 그게 속인주의인 거야. 됐지? 근데 이거 당연히 딱 봐도 문제 있잖아. 어때? 아니 그 나라에서 벌어진 사건인 건데 뭔가 영토주권 침해의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 속지주의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얘네들은 장소 기준인 거야. 알겠죠? 그죠? 한국 국적의 사람이 미국에 가서 지금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 미국의 법을 따르게 되는 거. 그게 바로 어때요? 속지주의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거기 3문단. 그럼 3문단에 우리 뒷부분, 앞에 거 다 설명했고 뒷부분에 보면 속지주의에 대한 게 있는데 예외가 있어. 그게 바로 어떤 거냐? 면책특권. 이라는 것에 예외가 있는 거죠. 외교관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 됐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단. 이제 네 번째는 바로 뭐냐? 법의 장소적 효력입니다. 이것은 뭐냐? 어떤 공간에 적용하느냐. 그래서 국가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칙적으로는 어때? 우리 봐봐. 아까 얘기했죠? 원칙이 있다는 것은 뒤에 뭐도 있을 수 있다. 예외도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어떤 거냐면 전체 영역에 적용이 돼. 그래서 우리 어때? 영토, 영해, 영공 이렇게. 근데 예외적으로는 어때? 뭔가 특정 지역에만 도시계획법 같은 것처럼 이렇게만 적용하는 법도 있다. 됐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법의 효력에 대한 글이고요. 첫 번째 문제. 그럼 첫 번째 문제 마지막 문단에 힌트가 있죠? 일치하는 거 몇 번입니까? 1번이죠. 법의 효력이라는 것은 국가에 어떻습니까? 일부에만 적용될 수도 있다. 그럼 나머지 보자. 2번.
폐지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법을 폐지할 수 없다. 말도 안 돼. 그리고 3번 효력은 부칙의 시행일 규정하지 않을 때도 있는 거야. 그리고 4번 주한 외교 사절이 우리나라의 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뭔가 면책특권을 갖고 있다는 거야. 알겠지? 그치? 그리고 그 다음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에게 우리나라의 법을 적용하면 당연히 그 나라의 영토 주권이 침해된다. 지문에 나와 있었지. 그치?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기억의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요거야. 타당성과 연결되는 것. 그리고 실효성과 연결되는 것. 요렇게 구분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타당성하고 실효성. 타당성은 정의롭고 적법한 절차. 그리고 실효성은 어때? 그 법을 뭐하게 만드는, 따르게 만드는 실질적 힘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랑 잘 연결해 준 거. 몇 번? 4번이 정답이죠. 실효성만 있어. 근데 타당성이 없어. 그럼 뭐가 안 돼? 정의를 인정을 못 받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 요거 어떻게 푸는지 알죠? 같은 것끼리 묶어놔. 1, 2, 3번 묶어서 쫙 봐. 속지주의. 그리고 그 다음 4, 5번 묶어서 쫙 봐. 속인주의. 그지? 그럼 만약에 속지주의로 가잖아. 그럼 속지주의에 따르면 당연히 뭐에 지금 그 법을 따라야 되는 거야? 나라, 장소가 중요한 거니까 비국의 법을 따라야 돼. 그지? 그럼 비국의 법을 따르면 뭐 되겠습니까? 처벌 받겠죠. 그죠? 그리고 거꾸로 해볼까? 속인주의로 가는 거야. 그럼 속인주의는 당연히 뭐야? A국의 법을 따르는 거야. 근데 A국의 법을 따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처벌받지 않는 거지. 그지? 그래서 2번이 정답. 됐죠? 자, 그 다음 139번 문제. 요게 어려울 수 있을 텐데, 자, 우리 날짜를 한번 체크하면서 보겠습니다. 잘 봐요. 자, 지금 보니까 요 기업이 2010년 1월부터 2월까지 가격 담합을 했다는 거야. 요 혐의로 2016년 6월에 조사가 시작이 됐어. 됐죠? 자, 그리고 이제 기존 법은 1990년 1월에 지금 제정이 된 건데 별도의 폐지 시기를 규정하지 않았는데 이에 따르면 과징금은 위법 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야. 자, 그럼 봐봐. 우리 국법에 따르면 있잖아. 위법 행위 종료부터 몇 년까지? 5년까지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법이 개정이 된 거야. 그래서 언제? 2012년 2월 1일에 공포가 되었고 그리고 그 다음 2월 10일부터 시행이 되었어. 그럼 잘 봐봐. 여기에 2012년 2월 10일부터 신법이 지금 시행이 된 거야. 근데 신법은 뭐냐면 과징금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바로 어떤 거냐면 요거야. 위법 조사 개시일로부터 5년 이때 동안 뭐가 가능해?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 됐죠? 그리고 효력이 지금까지 있는 거야. 됐죠? 그럼 먼저 선생님 설명해 줄게. 봐봐봐. 만약에 우리가 뭘 따르게 되면 국법을 따르게 되면 위법 행위 벌어진 것부터 여기서부터 5년 이내잖아. 그치? 그럼 봐봐. 2010년이었단 말이야. 근데 조사가 2016년인 거야. 그치? 그러면 5년 지났죠? 그죠? 조사해봤자 소용이 없어. 구법에 따르면. 그래서 얘는 이미 뭐가 됐기 때문에 조사 시작돼봤자 이미 지금 시효가 지난 거야. 근데 만약에 신법, 어차피 지금 신법을 따라야 돼. 봐봐. 여기 봐봐. 자, 칠판 한번 봐. 아까 뭐라 그랬어? 소급해야 되는 예외가 있어. 국법에 시효가 남아있다면. 알겠지? 우리가 신법이 시행될 때 국법의 시효가 남아있으면 신법으로 지금 어때? 지금 소급을 하는 거야. 그럼 여기 봐봐. 2012년에 뭐가 된 거야? 신법이 지금 나타난 거죠. 그리고 이때는 여전히 어떤 거야? 잘 봐. 아까 5년이라 그랬잖아. 불법행위로부터. 근데 그 5년 이내에 들어가는 거지. 2012년인 거니까. 그러면 신법이 지금 이때부터 지금 시행이 되는 거야. 그럼 얘 적용을 받는 거야. 그럼 얘에 따르면 어때? 조사 개시일로부터 몇 년인 거야? 5년 이내에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거야. 됐지? 자, 그럼 이제 문제로 갑니다. 일단 1번. 국법의 효력은 개정된 법의 시행일로부터 소멸했겠군. 당연하죠. 그지? 시행일로부터 소멸하는 거야. 법이 지금 어때? 여기 나와 있어. 지금 신법이 시행되면 어때? 국법의 효력은 소멸한다. 됐지? 그리고 2번 봐. 개정된 법의 답이 출구. 그럼 개정된 법이야. 2021년 7월인 거야. 그럼 칠판 한번 봐. 봐봐. 16년에 조사가 시작이 되었고 5년까지만 뭐가 가능해?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지. 근데 2021년 7월 되면 어때? 5년 지나버리잖아. 그럼 부과가 안 돼.
그 다음 3번. 여기에 과징금이 부과됐다면 당연히 개정된 법이 뭐 된 거? 소급이 된 거야. 국법으로는 어때? 과징금 부과를 못해요. 자, 그리고 4번. 개정된 법이 공포된 시점에는 담합행위에 대한 국법의 효력이 있었던 거죠. 2012년이니까. 그지? 정답은 몇 번? 5번이죠. 법이 개정되지 않았더라도 X. 개정이 됐기 때문에 2016년에 조사 시작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과징금 부과시킬 수 있는 거야.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 사전적 의미. 쉽죠? 여기 3번이 정답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시행이라는 건 뭐야? 법 공포한 다음에 거기 시행 단어 봐봐봐. 무슨 의미야? 지금 시행 이전이라고 나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법을 공포한 다음에 효력을 실제로 발생시키는 일. 이거 보고 뭐라 그래? 시행이라 그러죠.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법의 효력과 관련된 지문도 한번 마무리해 보았습니다.